자, 이 체계적 위험과 이 비체계적 위험이죠. 자, 이 폴리오 위험이 있고, 이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자산의 수가 있습니다. 자, 이 포트폴리오 위험은 점점 이렇게 줄어드는데, 자, 이때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자산의 수가 적을 때는 이렇게 위험이 상당히 높죠. 그 1번 지문에 보면은 이 포트폴리오에 따르는 총 위험은 뭐의 합으로 구성됐다? 이 체계적 위험과 비체계적 위험의 합으로 우선 구성이 되어 있다. 자, 이게 1번 설명이 되죠. 2번, 체계적 위험은 시장의 힘에 의해서 야기되는 위험이에요. 자, 인플레이션이 발생한다, 뭐 이런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시장에 존재하는 모든 부동산에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에 피할 수 없는 위험이다. 피할 수 없는 위험이다. 자, 2번 맞는 질문. 3번, 포트폴리오를 구성함으로써 제거될 수 있는 위험은 비체계적 위험인데, 총 위험에서 뭐를? 총 위험에서 체계적 위험을 제거한 값이 비체계적 위험이죠. 그래서 이 위험이 비체계적 위험이에요. 이 개별 부동산의 특성에 의해서 야기되는 위험입니다. 그래서 투자 대상을 다양화하여 분산 투자를 우리 함으로써 제거될 수가 있기 때문에 피할 수 있는 위험이다. 피할 수 있는 위험. 4번, 체계적, 개별적인 부동산의 특성으로 야기되는 위험으로서 투자 대상을 다양화하여 분산 투자를 함으로써 피할 수 있는 위험은 비체계적 위험이죠. 4번 정답이고, 위험과 수익은 비례 관계에 있다고 한다. 이것은 체계적 위험과 수익이 비례 관계에 있다는 것이지, 개별 부동산이 가지는 모든 위험과 수익이 비례 관계에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체계적 위험과 수익이 비례 관계에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32번. 자, 경기 변동, 이자율 변동 등에 의해서 야기되는 위험은 시장의 힘에 의해서 야기되는 위험이에요. 그래서 시장에 있는 모든 부동산에 영향을 주는 피할 수 없는 위험인데, 이것을 체계적 위험, 개념이 나와 있죠. 포트폴리오 효과는 상관계수가 나오는데, 아까 우리 상관계수가 마이너스 1과 플러스인데, 마이너스 1일 때를 우리는 완전한 음의 상관관계라고 해. 자, 완전한 음의 상관관계일 때는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자산의 구성비를 조정해주면 비체계적 위험은 완전히 제거되죠. 근데 여기서 플러스 1일 경우에는 완전한 양의 상관관계입니다. 자, 완전한 플러스 양의 상관관계다. 자, 여기서는 우리는 포트폴리오를 구성하여도 피할 수 있는 위험인 비체계적 위험은 제거가 뭐다? 불가능하다. 제거 불가능하기 때문에 위험 분산 효과 또는 포트폴리오 효과, 위험
회피, 절감 효과가 전혀 없다는 걸 말하죠. 그러니까 어디로 갈수록 비체계적 0으로 가는 마이너스 1로 가까이 가면 갈수록 우리는 오염 분산 효과 또는 포트폴리오 효과는 뭐다? 커지고, 반대로 플러스 1로 가까이 가면 갈수록 비체계적 위험이 제거가 안 되기 때문에 위험 분산 효과는 뭐다? 작아집니다. 여기 2번 설명이죠. 포트폴리오 효과, 위험 분산 효과는 마이너스 1에 가까울수록 크게 나타나고 플러스 1에 가까이 갈수록 작게 나타납니다. 맞는 지문이죠. 자, 3번 평균 분산의 지배의 원리를 기준으로 도출한 것을 우리 뭐라고 한다? 우리는 효율적 프론티어. 자, 오염, 이 기대 수익률 평면에서 주어진 동일한 위험에서 최고의, 이렇게 주어진 동일한 위험에서 최고의 기대의 수익률, 위에는 선택이 불가능해요. 최고의 기대의 수익률을 나타내는 이 포트폴리오를 연결한 곡선을 효율적 프론티어인데, 자, 이 효율적 프론티어는 이런 얘기죠. 자, 여기 B점이면 A와 B를 비교할 때는 위험이 동일할 때는 기대의 수익률이 낮은 A보다 높은 B를 선택을 해요. 자, 또 요거는 또 선택이 불가능하죠. 기대의 수익률이 동일할 때는 위험이 높은 C보다 위험이 낮은 B를 선택해. 그래서 B는 평균 분산의 지배의 원리를 만족시켜주는 포트폴리오인데, 이 점을 연결한 곡선을 뭐라고 해? 효율적 프론티어. 무차별 곡선이 아니라 효율적 프론티어. 3번 정답. 효율적 전선. 효율적 전선이 바로 요거죠. 효율적 프론티어가 효율적 전선인데 우상향하는 이유가 나오죠. 우상향하는 이유는 최고의 기대의 수익률을 나타내는 이 포트폴리오보다 더 높은 수익률을 얻기 위해서는 투자자는 위험을 더 부담을 해야 된다. 그래서 최고의 기대 수익률 이상의 수익률을 주어진 위험에서는 얻을 수 없기 때문에 더 높은 수익률을 얻기 위해서는 더 많은 위험을 감수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돼요? 우리는 4번 맞는 지문이고, 5번 일반적으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자산의 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자, 비체계적 위험 밑줄 얘기죠.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자산의 수가 이렇게 많을수록 뭐가? 비체계적 위험은 점점 줄어들다가 여기 오면 완전히 뭐가 돼? 제거가 되고, 뭐는 변화가 없다? 이 체계적 위험은 제거가 되지 않는다. 체계적 위험은 포트폴리오를 구성하여도 제거가 안 된다. 자, 33번 틀린 것은 포트폴리오란 이 집중 투자로 인한 불확실성을 분산 투자함으로써 제거, 감소시켜서 안정된 결합 편익을 얻고자 하는 자산관리 기법, 포트폴리오의 개념이 나와 있죠. 자, 포트폴리오 효과란 기대 수익에 희생이 없이 투자와 관련된 위험만 감소하는 효과를 말하죠. 여러분, 기대 수익률에 관계없죠? 자, 포트폴리오는 투자 자금을 여러 자산에 나누어 분산, 투자를 함으로써 뭐를 줄이는 효과? 위험을 줄이는 효과죠. 위험을 줄이는 효과인데 기대의 수익률은 아무런 관계가 없다. 위험만 줄이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2번 맞고, 3번 상관계수가 나오죠. 자, 상관계수란 서로 다른 두 자산 간에 뭐를 나타낸다? 수익률의 움직임. 수익률의 움직임, 변동률을 의미하죠. 수익률의 움직임,
이 변동을 나타내는 지표를 말합니다. 하여튼 수익률의 움직임 변동이 나오면 상관계수입니다. 자, 두 개의 투자 안에서 평균 분산의 지배의 원리란 동일한 위험 하에서는 기대 수익률이 높은 투자를 선택하고 또 기대 수익률, 동일한 기대 수익률 하에서는 위험이 낮은 투자를 선택하는 것을 말하죠. 자, 지배 원리 개념이 나와 있고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자산의 수가 많을수록 통계학적으로는 체계적 위험이 아니라 비체계적 위험을 감소시킬 수가 있습니다. 5번 정답. 자, 34번. 분산 투자 효과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 완전한 분산 투자는 모든 위험을 제거하는 것이 아니라 비체계적 위험을 제거합니다. 체계적 위험은 제거되지 않죠. 모든 위험은 뭐야? 총위험입니다. 그래서 양의 상관계수를 가지는 부동산들 사이는 분산 투자 효과가 없다. 이러면 분산 투자 효과가 없는 건 플러스 1일 때만 없고요. 0과 1 사이는 위험 분산 효과는 있긴 있는데 그게 1에 가까이 갈수록 계속 작아지는 거지. 있긴 있어요. 플러스 1을 제외하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틀린 지문이 되겠죠. 자, 포트폴리오에 포함된 부동산의 종류가 많을수록 통계적으로 비체계적 위험은 줄어들죠. 네, 3번 정답. 4, 5 종류의 부동산을 구성하기 전에는 분산 투자 효과가 없다. 여러분 하여튼 어떻게 2개 이상의 자산에 분산 투자하면 하여튼 효과는 있어요. 그래서 틀린 지문. 분산 투자로 포트폴리오의 기대 수익률을 줄여준다. 이러면 기대 수익률은 관계없고 뭐 분산 투자로 인해서 뭐만 줄어든다? 위험만 감소하는 효과가 있어요. 자, 35번. 자산 비중 및 경제 상황에 대한 게 35번, 36번 문제가 비슷한 문제인데 둘 다 기대 수익률을 구하는 문제입니다. 자, 그럼 저희들은 그 중에서 36번 문제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36번. 자, 다음과 같은 조건하에서 포트폴리오 기대 수익률인데, 자, 우선은 A 부동산을 보면은, 자, A 부동산의 기대 수익률은, 자, 거기서 어떻게 돼요? 기대 수익률은 불황일 경우에 얼마? 불황일 경우에 20%. 자, 불황일 경우에 몇 프로? 20%. 황일 경우에 70%. A 부동산 그 표에 보면은, 자, 이때 가중친 확률 나왔죠? 두 번째 칸 불황이 발생할 확률 몇 프로? 60%. 불황이 발생할 확률은 100%에서 몇 프로를 차지한다? 60% 차지하니까 뭐가 들어온다? 0.6. 확률은 100%에서 40%니까 0.4. 그럼 이게 12%. 여기는 얼마? 28%. 자, 12%에다가 7, 4, 28. 28% 더해줬더니 얼마? 40%가 되겠지. 40%. 자, A 부동산의 기대 수익률은 40%. 그럼 B 부동산의 기대 수익률은 우리가 10%. 불황일 때 10%. 황일 때 30%다. 자, 여기도 0.6, 0.4. 몇 프로? 6%. 12%, 6%에 12% 더해줬더니 18%. 자, 기대 수익률 구했죠? 자, 그러면 이때 구하고자 하는 포트폴리오 기대 수익률. 포트폴리오 기대 수익률은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개별 자산의 기대 수익률. A 부동산 40%, B 부동산 얼마? 18%. 이 개별 우리는 자산의 기대 수익률에 가중치를 곱한데 가중치가 상대적 투자 비중. 자, 거기 표 위에 단 포트폴리오 비중은 A 부동산 몇 프로? 40%. 그러니까 100%에서 몇 프로를 차지한다?
40%를 차지하니까 0.4. 비부동산 60%니까 100%에서 60%, 0.6. 자, 그러면은 계산을 했더니 44, 16%. 요건 얼마? 68, 48. 48이니까 얼마? 10.8%. 그럼 몇 점? 26.8%가 나오네. 26.8%. 3번 정답. 그래서 여러분이 포트폴리오 기대 수익률은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개별 자산의 수익률과 상대적 투자 비중인 가중치에서 결정되지 총 투자 금액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 자, 37번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 경기 침체로 인해서 부동산의 수익성이 악화되면서 야기되는 위험은 시장 위험이에요. 시장 위험은 사업상 위험에 속하죠? 네, 맞는지 뭐. 차입자의 고정금리 대출, 고정이 아닙니다. 변동금리에 대해요. 변동금리 대출을 실행을 해야 대출자인 금융기관의 인플레이션 위험은 낮아집니다. 여러분 대출자는요. 변동금리 대출을 해야 대출금리 인상을 통해서 금리 변동 위험을 차입자에게 전가시킵니다. 그래서 대출자의 인플레이션 위험이 낮아지는 것은 변동금리 대출을 실행할 때. 니은을 뭐라고 해요? 니은이 인플레이션 위험이에요. 니은은 인플레이션 위험. 자, 디귿 효율적 프론티에서는 요거 추가적 위험을 감수하지 않으면 수익률을 증가시킬 수 없다. 여러분 위험을 이렇게 추가적으로 더 부담 감수해야 기대 수익률을 더 증가시킬 수 있죠. 그래서 디귿 맞는데 디귿은 뭐예요? 우상향하는 이유 요거 나오고 있어요. 개별 부동산의 특성으로 인한 체계적이 아니라 비체계적 위험은 포트폴리오를 통해서 제거가 불가능합니다. 알지? 제거할 수 있다. 체계적 위험을 비체계적 위험으로 고치면 되겠죠. 그래서 기역과 디귿이 맞는지 1번 정답. 자, 이런 박스 형태 문제 좀 주의해 두시면서 자, 38번 포트폴리오 분석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인플레이션, 경기 변동 등의 체계적 위험은 분산 투자를 통해서 제거가 가능하다. 여러분 분산 투자를 하더라도 제거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1번 틀렸고 투자 자산 간의 상관계수가 1보다 작을 경우에는 포트폴리오 구성을 통한 위험 절감, 분산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다. 여러분 1보다 작으면 하여튼 1보다 작으면은 분산 효과가 있긴 있죠. 분산 효과는 있습니다. 나타나지 않는다니까 틀린지 뭐. 두 개의 투자 자산의 수익률이 서로 다른 방향 밑줄. 그러면 상관계수의 값은 마이너스. 여러분 한 자산의 수익률이 증가하면 다른 자산의 수익률은 감소하는 경우인데 이때 마이너스 값을 가짐으로 위험 분산 효과는 커진다. 작아진다가 아니라 커진다. 3번도 틀렸고 효율적 프론티어와 무차별 곡선이 접하는 점 이거죠. 투자자의 위험에 대한 태도를 나타내는 무차별 곡선이 이렇게 여러 개 있잖아요. 이렇게 여러 개 있지만은 뭐 하는 점, 접하는 점. 요거는 뭐다? 요 점은 만나는 점이에요. 만나는 점이 아닌 이 접하는 점이 무차별 곡선 요것보다 위에 있을 때 더 만족은 높으니까 접하는 점이 투자자의 기대되는 효용을 극대화시켜주는 최저 포트폴리오. 접하는 점이란 걸 항상 주의해야 됩니다. 만나는 점이 아니죠. 4번 정답. 포트폴리오에 편입되는 투자 자산의 수를 늘림으로써 체계적이 아니라 비체계적 위험을 줄여나갈 수 있고 그 결과 여러분 비체계적 위험이 점점 줄어들면 전체 총 위험도 뭐다? 줄어들죠.
39번. 기대 수익률 위험 평면에서 투자 자산들을 보여주고 있는 다음 그림과 관련된 설명. 자, 오이합. 효율적. 프론트가 주어진데 A, C, D, E. 자, 1번 투자자산, 요 A, C, D, E를 연결한 이 곡선을 뭐라고 한다? 효율적 프론티어, 효율적 전선이라고 합니다. 자, 2번 A와 C에 각각 50%. 여러분 A에도 50%, C에도 50%, 각각 50%씩 투자한 A 플러스 C 포트폴리오에 50% 투자했기 때문에 A, C 요 수익률의 반, 수익률의 반, 요거죠. 수익률의 반인 요거, 요 수익률의 반인 요게 바로 A 플러스 C 포트폴리오의 기대 수익률. 이번은 또 뭐죠? A에 또 A와 D에 각각 A도 50%, D에도 50% 투자했을 경우에는 또 뭐 수익률? 요 A와 D 수익률의 반 어느죠? 요거 A 플러스 D. 그러니까 A 플러스 C보다 A 플러스 D가 더 높죠. 그래서 2번 맞는 지문. 3번 투자자들은 투자자산 B와 C 중에서 하나를 선택한다면 어디? 요거 B와 C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면 위험이 동일할 때는 기대 수익 높은 뭐를 선택? C를 선택. 평균 분산의 지배의 원리에서 C를 선택. A, C 플러스 E. 여러분 A 플러스 C 플러스 E 요거에 있어서의 포트폴리오 분산 효과와 A 플러스 C 포트폴리오 분산 효과를 크면은 요게 크죠.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자산의 수가 많을수록 적은 것보다 비체계적 위험이 많이 제거되잖아요. 그러니까 요게 커요. 4번 정답.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자산의 수가 많을수록 비체계적 위험은 더 많이 제거되기 때문에 포트폴리오 효과는 더 크다는 거. 자, 5번 A를 선택하는 투자자보다 E를 선택하는 투자자가 더 공격적이죠. 밑으로 내려올수록 보수적, 위로 올라갈수록 뭐? 공격적. 40번 어떤 택지의 지가가 현재 1억 원인데 매년 10%씩 지가가 상승할 경우에 3년 후에는 1억 3,310만 원이 된다. 자, 이 얘기죠. 현재 토지 가격은 얼마? 1억 원인데 1억 원인데 매년 지가 상승률이 몇 프로? 10%, 0.1. 몇 년 후? 3년 후 세제곱. 3년 후에 토지 가격은 얼마냐? 3년 후에 토지 가격 요거 1.1을 3번 곱해주면 1.331을 곱해주니까 얼마? 1억 3,310만 원이 나오지. 자, 이때 요걸 뭐라고 하죠? 이것을 일시불의 우리 미래가치 계수죠. 자, 그러면 일시불의 미래가치 계수를 알면은 일시불의 현가 계수는 요 두 개가 서로 어떤 관계? 역수관계. 일시불의 미래가치 계수와 일시불의 현재가치 계수는 역수니까 요 역수 1 플러스 0.1의 3승분의 1. 4번 정답. 어려운 거 아니거든요. 수식 적고 역수관계를 따져보면 돼. 이거 무슨 뭐 암기됐다고 풀 문제가 아니라 원리를 이해하는지 여부를 묻는 거죠. 자, 5년 후 1억 원의 현재 가치. 자, 여러분 5년 후에
5년 후에 1억 원이 현재 얼마냐. 자, 5년 후에 현재 얼마냐. 할인을 해야겠지. 1 플러스 할인율 몇 프로? 7%. 0.07. 7%. 네, 5년 후니까 5승. 그러면 계산하면 얼마? 1.우리가 402가 나오죠. 1.07 5번 곱하면 이렇게 나와요. 그럼 1억 원을 1.402로 나눴더니 7,100 우리가 32만 7,130 약 2만 원 정도가 이렇게 대충 나오는데 10만 원 이하는 뭐 한다? 10만 원 요거 10만 원 요 자료에서 반올림 한다. 반올림만 5 하면 72만 7,200만 원 되는 거고 5보다 낮잖아요. 4보다 낮으면 버려버려요. 그러니까 얼마? 7,100만 원. 3번 정답. 자, 42번 문제로. 자, A는 주택 구입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2000 몇 년 1월 1일 현재 몇 년? 4년 동안 매년 말 동그라미 매년 말 1,000만 원씩 불입하는 4년 만기 정기적금에 가입을 했다. 이 정기적금 이자율이 복리로 연 10%라면 4년 후 이 적금의 미래가치는 얼마냐? 자, 현재. 자, 기말 불입이에요. 기말 불입 1년 말, 2년 말, 3년 말, 몇 년? 4년 말. 얼마씩 불입했다? 1,000만 원. 이렇게 불입을 했죠. 자, 4년 말 만기됐을 때, 자, 4년 말에 1,000만 원 불입했는데 만기되면 돈 찾잖아요. 돈 찾으니까 뭐였다? 이자는 없어. 1,000만 원. 그럼 3년 말에 1,000만 원 적립을 하면은, 불입을 하면 1년 동안 이자가 붙어. 이자가 몇 프로? 10%? 0.1. 1년 동안이니까 얼마? 1스. 자, 여기 얼마? 1,000만 원인데 곱하기 1 플러스 이자는 얼마? 2년 만에 1,000만 원 불입하면 이자는 2년 동안 복리로 계산하니까 얼마? 제곱. 자, 그리고 1년 말에 1,000만 원 적립하면은 1,000만 원 곱하기 1 플러스 0.1에 뭐 몇 제곱? 세제곱. 3년 복리니까. 그러면 요거는 얼마? 1,100만 원. 요거는 1.21이거든요. 곱해주면은 얼마? 곱해주면 1,210만 원. 요거는 1.331이니까 1,331만 원. 요 네 개를 다 더해준 값이 4,641만 원이 구하고자 하는 답. 원리를 묻는 겁니다. 4,640. 그러니까 여러분 4년 만기 정기적금에 가입을 했을 때 만기되었을 때 받을 수 있는 총 금액 얼마냐? 요걸 구하는 거예요. 자, 43번 5년 후 미래가치 구하는 건데 주택자금 1억 원을 마련하기 위해서 자, 5년 후 주택자금 얼마? 1억 원을 마련하기 위해서 정기적금에 가입을 했어요. 이때 매년 적립을 해야 돼. 적립금 얼마냐? 자, 매년 적립을 해야 돼. 적립금. 적금액 얼마냐? 예? 뭐를 곱해준다? 5년 후에 1억 원을 만들기 위해서 정기적금에 가입을 했을 때 매년 불입을 해야 될 적금액 구해주는 개수를 뭐죠? 감채 기금 개수. 우리가 10% 몇 년? 5년 후죠. 5년. 감채 기금 개수를 적용한다. 3번 정답.
44번. 어떤 지역의 A 아파트 단지에는 100세대가 거주하고 있다. 아파트 단지를 관리하는 주택관리사는 5년마다 정기적으로 아파트의 엘리베이터를 교체하기 위해서 우리가 준비하고 있다. 이를 위해 관리비에 매년 일정 금액씩을 징수하여 적립을 하고 있어요. 자, 매년 동그라미 치고 적립에 또 밑줄 포인트거든요. 적립하고 있어요. 5년 후에 엘리베이터 교체 비용이 1억 원이라고 한다면 주택관리사는 세대별로 매년 얼마씩 징수해야 되는가 얘기죠. 뭐를 적용할 것인가 이렇게 봐야겠죠. 5년 후에 1억 원을 만들어야 돼. 또 5년 후에 얼마를 만들어야 돼? 1억 원. 엘리베이터 교체 비용 1억 원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는 매년 적립을 해 나가잖아요. 매년 뭐를 한다? 적립을 해 나가요. 예? 그래서 요걸 구하기 위해서 뭐를 곱해준다? 감채 기금 개수를 곱해주지. 자, 감채 기금 개수를 곱하는데 막 그 10% 또 5년인데 그 표에서 이제 요 값을 찾아 들어가요. 얼마냐? 감채 기금 개수 찾아 들어갑니다. 세 번 거기 감채 표 찾았죠? 네. 그 표에서 얼마? 0.5년하고 만나는 거 보세요. 0.16이에요. 그러니까 얼마? 1,600만 원. 그럼 매년 얼마씩? 자, 매년 적립을 해야 될 금액은 얼마다? 1,600만 원인데 이제 뭐 지금 아파트 단지 100세대잖아요. 세대 나눠줬더니 세대별로 얼마? 16만 원. 예, 세대별로 매년 16만 원씩 적립을 해야 돼요. 세대별로 매년 얼마씩 하니까 세대별로 매년 얼마? 16만 원씩 적립을 해야 된다. 1번 정답. 말만 길었지 계산은 간단합니다. 45번. A는 부동산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매년 1월 1일 현재 2년 동안 우리가 매년 연말에 또 동그라미 2,000원씩을 불입하는 투자 상품에 가입했다. 이 투자 상품 이자율이 연 10%라면 이 상품 현재 가치는 얼마냐? 얘기죠. 자, 현재 1년 말 2년 말이죠. 얼마? 2,000원. 자, 1년 말에 2,000원이 현재 얼마? 현재가 추구하는 거니까 할인을 해야겠죠. 2,000원을 할인을 하죠. 기간이 몇 년? 1년이니까 1성 1.1로 나누고 2년 말에 2,000원이 현재 얼마냐? 또 할인을 또 하는데 2년이라는 기간이니까 제곱 1.21로 나눠줬을 때 요 두 가지를 뭐 더해주는 게 바로 현재 가치. 그러니까 3,371원이 지금 계산해서 나오고 있는데 지금 얼마? 10원 이하는 뭐 한다? 절사. 절사는 버리는 거예요. 버려버려 10원 이하는 3,400원. 1번 정답. 46번. 화폐 시간 가치에 관한 우리가 설명으로 틀린 것은 일시불의 현가계수는 일시불의 내가계수와의 뭐다? 역수 맞고 연금의 내가계수와 연금의 현가계수를 곱하면 1 합니까? 틀렸어요. 연금의 내가계수와 감채기금계수를 곱하면 1 또는 연금의 현가계수와 저당상수를 곱하면 역수관계를 곱해야 1이지. 1번, 2번 정답. 감채기금계수는 요거죠. 1억 원. 미래에 사용할 금액이죠. 미래에 사용한 금액을 적립하기 위한 매월에 뭐 적립금을 계산하는 데 사용합니다. 맞고 저당상수는 원리금 밑줄. 여러분 작년에 원금으로 출제했어요. 원리금입니다. 원리금 균등 분할 상환 시에 융자 금액, 대출 금액에 대한 매 기간
불이백, 매 기간 불이백을 계산하는데 어떻게 돼요? 우리는 사용한다. 맞는 지문이죠. 현재 가치를 구하기 위한 자본 환원 계수에는 일시불의 현가계수, 연금의 현가계수가 있다. 맞는 지문입니다. 정답은 2번. 요거 뭐죠? 요거는 현재 요거 얼마냐? 요거 뭐예요? 현재 일시불 구하는 게 연금의 현가계수죠? 현재. 또 아까 5년 후에 1억 원이 현재 얼마냐? 일시불의 현가계수도 현재 가치를 구하는 거. 자, 47번. 틀린 것은 연금의 미래 가치를 계산하는 공식에는 이자 계산 방법으로 원금의 이자도 지급하고 이자에도 이자를 지급하는 복리 방식을 채택합니다. 자, 원리금 밑줄, 균등 상환 방식으로 주택 저당 대출을 받는 경우에 저당 대출의 매 기간 갚는 거죠. 자, C, PM, 원리금 균등 분할 상환 방식의 매 기간 갚아나가는 원리금 상환액을 구할 때는 대출금에 뭐를 곱해주는 거죠? 저당 상수. 저당 상수를 곱해주면 돼. 자, 3번. 5년 후에 주택 구입에 필요한 자금 3억 원을 모으기 위해서 우리는 매월 말 불입을 해야 될 적금액을 계산해야 한다. 자, 매월 말 불입을 해야 될 적금액을 계산을 한대. 몇 년 후? 예? 5년 후 얼마를 만들기 위해서? 3억 원. 3억을 만들기 위해서 매월 불입을 해야 될 적금액을 구해주기 위한 개수가 바로 감채기금계수. 여러분, 감채기금계수를 곱하는 겁니다. 3번 정답. 연금의 현가계수가 아니라 감채기금계수를 곱합니다. 매월 말 50만 원씩 5년간 들어올 것으로 임대료 수입의 현재 가치를 계산한다. 자, 얘기거든요. 현재 1월 말 50, 2월 말 50, 5년이니까 얼마? 60개월. 50. 매년 말 임대료 수입 50만 들어온 거 현재 가치 얼마냐? 현재 가치도 다 구해야겠지. 다 구해서 이걸 더해주는 거. 뭐를 이용한다? 현재 일시불로 요걸 구하기 위해서는 연금의 현가계수를 활용하지. 그래서 거기에 연금의 뭐를? 저당상수의 역수는 연금의 현가계수야. 연금의 현가계수를 활용할 수 있다. 맞는 질문. 자, 5번. 상환비율과 잔금비율을 합하면 얼마? 1 되겠죠. 자, 5번은 다음 주에도 또 설명을 해야 되는데, 이 상환비율은 이 대출금에서 상환된 원금이 차지하는 비율이고, 여기에 잔금 비율은 대출금 중에서 뭘 차지하는 비율? 미상환된 원금. 미상환된 원금이 차지하는 비율로서 부모는 대출금, 요거 두 개 더하면 또 대출금이니까 얼마? 1. 작년에는 요거 0으로 또 출제했어요. 1입니다. 상환 비율과 잔금 비율을 대주면 1. 지분 비율과 대부 비율을 대주면 1. 매년의 감가율에 잔가율을 더해주면 또 그것도 1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이 정답. 자, 이제 융자잔고 구하는 건 다음 주에 우리가 투자 이론에 대한 내용을 한번 더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 많으셨습니다.